이 조직들은 다 각자 생각을 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이런 걸로 쟁점화, 이슈화하는 세력이 있다면요,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입니다. 최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과 그리고 거기서 시작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정훈 대령 징계 문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저 또한 여러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2년 군번으로 육군 제3보병사단 포병연대 예하 포병대대에서 병생활로 군생활을 마친 경험이 있고요. 저도 그 철원에서 군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고를 봤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런 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고, 또 아주 사소한 사고들, 예컨대 두 돈 반 트럭에서 물건을 나르다 떨어지거나 하는 사고도 많았고요. 또 제가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제 군생활 때 들었던 것 중에는, 혹한기 훈련을 나갔는데 이제 어떤 병사가 불침번을 선 거예요. 전투화를 신고 이제 K2 소총을 들었죠. 이제 근무를 선 다음에 들어와서 자는데, 그 A형 텐트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 작은 텐트에 들어와서 자는데 전투화를 신고 그냥 누운 거예요. 발이 좀 텐트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누워서 잠이 들었거든요. 발이 얼어서 동상이 걸려서 발목까지 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 이후에 부대에서 매번 그런 지시가 내려오더라고요. 혹한기 훈련 때 그런 사고 안 나도록 병력 잘 관리해라, 이런 지시가 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는 걸 보면서 야,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가끔 생각이 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최수근 해병 사건에 대해서 한번 간략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북 예천에 폭우가 왔었고요. 그 폭우가 와서 실종자가 발생을 해서 해병대가 그 실종자 수색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안이 무너졌고, 그 무너진 집안 때문에 최수근 해병이 휩쓸려 들어갔고, 빠른 급류 때문에 이제 실종이 됐었고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슈가 되는 게, 하나는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죄를 어디까지 혐의를 두고 어느 범위까지, 즉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시킬 건지, 혹은 어떤 초급 간부를 포함시킬 건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해병대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지금 항명죄 혹은 일단 항명 수괴죄, 이런 걸로 지금 징계를 한 해 만에, 처벌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이슈로 흘러온 걸 보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또 이게 정치적 이슈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건 복잡한 이슈도 아니고 정치적 이슈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군인의 생명과 군인의 안전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할지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이게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많은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저도 좀 정리를 개인적으로 하고자 내용들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군사법원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군인의 사망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권이 군에게 있지 않고 검찰이나 경찰에게 있습니다. 이건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인지했을 때는 이첩을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문제가 됐다고 언론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국방부 차원에서는 이 이첩을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첩을 보류했는데 박정훈 대령한테도 이첩 보류해 라고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냥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로 지금 박정훈 대령을 징계 혹은 처벌하려고 하냐면은 집단 항명 수괴라는 죄입니다. 항명인데 지금 명령에 반항한 거죠. 그 반항을 집단으로 했고, 그 집단적 항명의 수괴다, 우두머리다, 그게 박정훈 대령이다, 이런 혐의로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 뉴스 보면은 그냥 항명으로 바꿨다라는 뉴스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어지면서 이제 박정훈 대령은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기 시작했죠. 언론에서 자기 해명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한 가지 측면과 이 항명이라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관련해가지고 이첩을 보류한 이유가 뭐냐라는 뉴스가 막 나오고 있어요. 군 내에서도 일관된 말이 나오진 않아요.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첩을 보류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위와 이 범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금 더 따져보자. 그래서 이게 정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자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이첩을 보류했다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단에서 이첩을 할 때 그 죄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적냐 마냐, 그러니까 적지 말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 수사단장은 그걸 적어가지고 이첩을 한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일단 보류를 지시한 건데 그걸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무시했다. 이게 항명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인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볼까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어디까지 있냐? 자, 이게 조금 중요할 거고요. 또 이건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직의 문제를 별로 조사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조직의 헤드 혹은 수장, 우두머리한테 모든 책임 다 지우고 처벌시키고 끝내. 저는 이런 관행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해결은요, 문제 해결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냥 누군가가 어떤 처벌을 받는 걸로 끝날 뿐이지 이 문제의 본질로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을 좋아하지 않지만 단 군 문제는 좀 다릅니다. 군대는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예요. 거의 100% 수직적인 관계죠. 상급부대 지휘관, 상급부대 지휘관. 여기서 어떤 지시가 타고 내려오면은 그 지시가 굉장히 엄격하게 집행되고 압력이 되게 커집니다. 위에서 저기 사단장이, 보병 사단장이 지시를 해요. 이번 혹한기 훈련 빡세게 해라. 이 빡세게 해라가 사단을 거치고 연대를 거치고 대대를 거쳐서 중대나 포대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진짜 빡세게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밑에서 압력을 엄청 받는 거예요. 거긴 달랐을까요? 엄청난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 지휘관이라면은, 이렇게 수직적인 조직의 지휘관이라면은 쿠션을 남기는 어떤 그런 지시가 상당히 중요해요. 안전을 배려하고 건강을 조심시켜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뉴스들을 보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어떤 혐의는 느껴져요. 이건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고요. 다만 어떤 죄의 혐의가 있는지는 이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죠. 예컨대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지시를 할 때 복장을 통일해라 라는 말을 했다고도 하고, 홍보를 중시했다는 뉘앙스로 지시를 했다고도 하고요. 더 엄격하게 하라고 했다는 지시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업무상 과실이 꼭 뭔가를 하는 행동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업무상 과실 범죄는 해야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걸 법에서 부작위라고 부르거든요. 이 부작위도 업무상 과실이 될 수 있어요. 당시 1사단장이 어떤 걸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더 중요한 거는 폭우로 물살이 불어났는데 사람을 들어가게 했는데 구명조끼도 안 입혔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잘라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개천에 물이 빠르게 흐르는데 여기 사람을 집어넣을 생각을 하는지도 좀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명조끼나 어떤 안전 장비들을 채워서 넣지 않은 것도 우려스럽다는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어떤 혐의입니다. 하나의 수사의 단서로서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정훈 대령이 이거를 이렇게 이첩시킨 행위는 그럼 잘했냐 혹은 문제가 있냐라고 볼 때,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군사법원법상 이첩해야 합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해병대나 혹은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지시를 해가지고 보류하라고 했다. 그 보류가 정당하게 진짜 지시로 내려왔고, 그리고 그 보류의 어떤 근거가 타당했다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이 이걸 거부했다? 그러면은 항명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지시가 있었냐 없었냐도 문제가 하나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시를 한 이유, 그러니까 보류 지시를 할 때 정확히 왜 보류 지시를 했냐에 대한 것도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방부 대변인이 했던 말 중에 인과관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논란을 하는 이유가 좀 우려스러울 정도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가냐면요, 경찰이든 군이든 혹은 검찰이든 혹은 어떤 법률가 조직이든 이 조직들은 다 각자 생각을 합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설령 이첩할 때 그 이첩 관련 문서에다가 범위를 8명을 안 넣고 3명만 넣든 몇 명을 넣든 그거는 경찰이 조사할 겁니다. 여기에 죄명, 혐의에다가 업무상 과실치사를 넣었든 안 넣었든 간에 경찰에서 조사할 겁니다.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 넣을 겁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이첩할 때 뭘 썼는지 자체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학명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문제 이슈를 키우고 커지게 하는 거는 저는 그 자체에서 좀 우려스러움을 느낍니다. 왜냐면 이런 이슈가 커지면은 꼭 정치적인 이슈가 들어와요.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대립이 돼요. 진영 간 대립이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정치적 이념 대립을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서 국민들이 나뉘어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건 순수하게 법적인 문제로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가지고 그 적정한 범위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학명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그럼 학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가 크게 대립하는 모습 보여주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한 발씩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럴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네, 결론적으로 군이든 경찰이든
이 국가기관, 국가조직들은 다 같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죠.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하냐의 문제입니다. 징병제 국가에서 이렇게 군인 생명을 경시하고 자꾸 이런 사고가 나는 거는 정말 안타깝고 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최수근 해병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국가에서 불러서 군대를 왔죠. 그러다 아무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되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서 당시 최수근 해병이 계급이 일병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병 아시죠? 일병이 군대에서 눈치 제일 많이 봐요. 일 제일 많이 해야 되고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누가 무리해서 지시하고 그 지시가 내려오다가 병사들 간에 굉장히 긴장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가 있었다면은 일병들 그냥 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급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죠. 그래서 목숨을 잃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여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법치국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쟁점화, 이슈화하는 세력이 있다면요,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건의 책임자를 잘 색출해내고 그들을 적절하게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는 것과 또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효과를 갖도록, 그리고 가장 힘없는 병사들이 이런 일 안 당하도록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다른 이슈로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